자, 문맥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1번 전체 문맥 이해하기. 자, 다음 코드는 뭐예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는 이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REST.js 패턴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즉 컨트롤러와 서비스, 지금 크게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드 컨트롤러 이 친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 즉 HTTP 리퀘스트를 받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보드 이 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거를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요 네스트가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스턴스를 사용한다 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이 컨스트럭터 보드 서비스 요 부분에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이제 주입을 받아서 이것들을 사용한다 라는 거죠. 자동 주입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정하는 게 바로 요 코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컨스트럭터의 역할은 뭘까요? 컨스트럭터의 역할. REST.js에서 이 클래스의 생성자, 즉 컨스트럭터 이 친구의 역할은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되며 매개 변수로 지정된 의존성, 여기는 클래스가 있죠. 즉 우리는 서비스 이것들을 많이 주입을 하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주입받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보드 서비스라는 서비스 파일에 골뱅이 인젝터블이라는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으면, 즉 이 스티커가 등록되어 있다면 네스트가 자동으로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드 컨트롤러에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SS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존성 주입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코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존성 주입은 조금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이 컨트롤러와 서비스가 어떻게 엮여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이 서비스 코드를 쓰려면 컨스트럭터라는 이 생성자를 써서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주입을 받고 이 서비스 코드를 쓴다 정도로만 이번 시간에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더미 데이터를 기준으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 쪽에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코드 안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 프라이빗 필드를 넣어서 보드라는 데이터 배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더미 데이터로 id가 1, 타이틀은 첫 번째 게시글의 제목, 그 다음에 컨텐트는 첫 번째 게시글의
뭐 본문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3 세 번째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타입도 하나 정해줄까요? 타입. 자,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타입 만들고, 이때 아이디는 스트링, 타이틀도 스트링, 그 다음에 컨텐트도 스트링이겠죠? 그러면 이 private 보드즈라는 이 데이터 타입은 보드에 배열이 되는 거고, find all을 실행시키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때 return 보드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접근 안 되니까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this.board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 데이터 타입은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나는데 타입을 이제 보드에 배열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이 타입을 일단 복사해서 자, 위쪽에 이렇게 일단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find 1은 하나니까 타입이 보드가 되겠고, 이 친구도 이제 보드가 되겠죠. 그리고 코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특정 하나의 데이터를 찾을 때 저는 보드라는 이 식별자에 할당할 거예요. 전체 이 보드에서 하나만 값을 찾으면 되죠. 그죠? find 함수는 배열해서 쓸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순회할 때 하나의 객체 데이터 자체를 나는 얘도 어떤 이름으로, 얘도 어떤 이름으로 순회할 때 활용할 거야. 그걸 뭐 아이템 해도 되고 보드 이렇게 해도 되죠. 저는 이제 보드와 아이디가 인자로 전달받은 저 아이디와 같을 때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있으면 보드에 어떤 객체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보드가 없다면 저는 에러를 던질 거예요. throw가 던지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네스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요 에러 오류를 넘겨줄 수 있는 요거를 실행을 해서 전달받은 인자의 id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코드를 넣어 볼게요. 이 부분은 백틱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보드가 있으면 그냥 return 보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 코드가 리팩토링이 됐습니다. 자, 포스트맨을 열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드만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면 데이터가 이제 더미 데이터 3개가 쪼로록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1번 누르면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가 잘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없는 번호인 4번을 넣으면 이제 not found exception이 동작을 하죠. 그래서 id가 4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보드즈라는 더미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봤지만 실제로 여기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코드로 바뀌기만 한다면 이 아래쪽의 로직은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코드로 바꾸면 실제로 컨트롤러와 서비스 역할을 만족하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컨트롤러는 외부에서, 즉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받은 요 HTTP 리퀘스트를 전달받아서 각각의 요청에 맞는 로직을 서비스 쪽에서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로직들은 서비스 코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의존성 주입을 이 서비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복잡한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가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으면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턴이 돼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값을 전달해주는 로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직전 시간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요 예제 코드를 조금 더 이 복잡하게 한번
서비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해 봤어요. 그래서 크게 코드가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비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감 정도는 잡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미 데이터 기준으로 생성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해보고 딜리트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